여러분들에게 묻건대 삶의 의미는 어떻게 차오릅니까? 단번에 마음속 깊숙이 파고들어서 온몸을 뜨겁게 달궈 놓나요? 아니면 마치 향기가 그러하듯 서서히 그러나 빈틈없이 배어드나요? 환희 속에서 의미의 얼굴을 쓰다듬으십니까? 아니면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받아들이시나요? 이런 식의 질문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이죠. 그렇게 미리 알려두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할 내용들이 충만한 삶을 위한 유일한 경로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되레 복되지 못한 이들이 걸을 수밖에 없는 외다리길에 가깝죠. 먼저 세계에 대해 말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세계를 인식하려는 시도 자체가 얼토당토하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라벨을 붙여가며 어떻게든 잡아보려 아등바등 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드넓고도 정확하게 짝이 없는 나와 당신의 세계 말입니다. 꽃밭, 자동차, 베토벤, 살레음, 하수구, 화폐, 악다구니, 볼레르, 부러진 펜초, 사회체계의 이론, 부모, 장례식, 유튜브 알림. 그는 천국의 옷감을 소망하네. 요추 통증, 싸구려 커피 등 단순히 존재한다는 언명 외엔 통일시킬 기준을 점점 찾기가 힘든 온갖 잡다들로 구성된 현기증 나는 공간. 그것이 바로 세계이죠.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우리네들의 세계는 칸트의 오랜 비유처럼 지각들의 광시국이 돼버릴 겁니다. 물론 이것들을 모두 통일시켜줄 초월적 통각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단히 요청될 수는 있겠으나 또한 그로서 나름의 세계관을 꾸려볼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곧 세계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순진한 믿음을 가졌다가는 얼어붙은 바다에서처럼 심연 속에서 드렉스의 억센 손길이 솟아올라 당신의 목을 그어버릴 겁니다. 그건 내 계획이 아니었어, 마이클. 드렉스가 죽은 캐번디시에게 말했다. 그건 내 생각이었을 뿐이야.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들은 선택합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연을 향해 판돈을 내던지기도 하죠. 꿈 역시도 갖게 됩니다. 그건 당장 손에 잡히는 생활들일 수도 있고 혹은 어쩌면 1점 돌파를 통해 어떻게든 쟁취할 수 있으리라 믿어지는 먼 미래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대학 진학, 연인, 비트코인, 육체미, 환경보호, 복수 등 저 꿈의 자리엔 무엇이든 자유롭게 올 수 있습니다만 공통인 것은 꿈이란 중첩되는지라 거듭될수록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 꿈이란 노력이 반복될수록 간절해지게 만듭니다. 이는 단순히 투여한 시간과 노력이란 자원으로부터 비롯된 보상심리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만 더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조바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인 외에 그로 인해 촉발되는 결과에도 초점을 맞춰보자면 무게가 실리기 시작한 꿈은 그것 외의 것들의 색감을 앗아갑니다. 마치 대학 진학에 간절히 매달리는 입시생에겐 대학교 간판이 세상 모든 것들로 인도해주는 황금 열쇠처럼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가차없이 무가치한 시간 낭비로 평가절하하게 되죠. 욕망이라고 하는 식물의 양분 흡수는 개걸스러운지라 종국엔 욕망이 투여된 대상 외의 것들은 모두 무의미로 환원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으로부터 좌절됐거나 혹은 끝끝내 이뤄냈음에도 거기에 생각했던 것만큼의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게 된다면 한순간의 무의 사막으로 내동댕이 쳐지게 됩니다. 그 사막을 본인이 만들었다는 자각이 있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대개는 그런 지각조차 없이 끔찍한 무의미 속을 배회하게 되죠. 그러나 진통제하고 치료제인 건 아니듯 자각이라고 하는 것이 뾰족한 해결책인 건 아닙니다. 좌우간 이 지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엔 역설적인 지점이 있기도 합니다. 반복컨대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의미들이 탈색된 무의미의 공간들이 열리게 되기 때문이죠.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미는 주체에 의해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실 대개의 경우 주체는 이미 형성된 의미망에 붙잡히는 편이죠. 화폐, 미덕, 법률, 아름다움 등 여러 의미들은 주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한 사회적 약속 및 관습들의 누적으로서 단단한 지층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인도의 로빈슨 크루소가 아닌 이상해야 주체는 자기를 둘러싼 의미들을 받아들이며 나름대로의 생활을 구축해냅니다. 즉 적응합니다. 그런데 이때 진지하게 밀어붙여진 꿈은 바로 이 의미들을 탈색시켜버리고 또한 그로부터의 좌절은 주체 앞에 아무래도 상관없는 절대적 자유의 공간을 열어젖혀버립니다. 이를테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지폐가 더 이상 화폐로서의 기능을 잃게 된 국가에서 지폐는 종이 공예품의 재료로 새롭게 거듭나지 않던가요? 또한 그 종이 공예품은 기존 체계에 대한 멸시, 조롱, 냉소, 분노 등의 상징물로 탈바꿈되지 않던가요? 이 지점에서 저 지폐의 의미를 탈색시키는 무의미란 주체를 포획하려던 의미들의 중력을 무화시켜버리는 방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의 좌절은 자유로움을 향한 역설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에 그것은 새로운 잠재성들로 가득한 세계,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치러야 할 값인 것입니다. 독일 낭만주의 기수인 노발리스가 흥미로워진 대목도 바로 이 지점부터입니다. 그는 지독한 저 무의미의 황무지로부터 새로운 잠재성을 이끌어내고자 했기 때문이죠. 노발리스는 대상을 확정시키는 빛이 아닌 아직 발현되지 않은 의미들로 꿈틀거리는 밤에 대한 찬가를 불렀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인용해보죠. 예감으로 가득한 심장에서 이토록 호련히 흘러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어찌 비애의 폭우나 숨결을 삼켜버리는가? 그대 역시 우리가 마음에 드는가? 어두운 밤이여 망토 아래 감춘 것 무엇이기에 보이지 않는데도 혼을 이리 뒤흔드는가? 그대의 손에서 아편 꽃다발에서 값진 향유가 떨어진다. 마음의 무거운 날개들을 그대가 들어 올리는구나. 무언가 우리를 움직인다는 어둡고 말할 수 없는 느낌.
기쁜 경악 속에 나는 심오한 얼굴 하나를 만나니 무한처럼 뒤엉킨 머리카락을 내게 들이우는 곱고 명상적인 그 얼굴은 젊고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이제 나에게 빛이는 얼마나 유치하고 또한 궁핍한가. 낙과 이별함은 얼마나 큰 기쁨이요 축복인가. 밤에게 신화를 전부 빼앗긴 너는 드넓은 공간에 빛나는 구체들을 뿌려두었으니 너의 전능함과 재기를 부재의 시간에도 선포하려는 것이다. 하나 번쩍이는 별들보다도 밤이 우리의 내면에 띄워준 무한의 눈들이 더욱 천상의 것이로다. 노발리스는 빛과 어둠에 대한 고전적인 비유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에게 빛은 궁핍한 것이며 구속시키는 족쇄에 불과하고 되레 밤이야말로 잠재성으로 꿈틀거리는 공간으로서 재설정됩니다. 좌절이 아니었으면 알 수 없었을 저 잠재성의 바닷속에 놓이는 기쁨을 깨닫게 된다면 이제 비애는 더 이상 비애기만을 그치고서 해방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디딤돌로서 재탄생합니다. 그래서 노발리스의 밤은 결코 고갈될 수 없는 잠재성의 근원이 되죠. 그렇지만 영원한 밤의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아 먼 곳의 권력을 가리키는 심오한 징표로 남았도다. 물론 서두에서 말했듯 이런 좌절과 비애를 지불하지 않고서 무한의 생명이 힘차게 일렁이는 바다 위로 배를 띄울 수 있다면 그건 복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삶은 만만치 않고 분명 세상엔 의미를 아프게 얻는 이들이 있죠. 혹은 그렇게밖에 의미를 건지지 못하는 불운한 이들이 있죠. 어쩌면 이 사람들은 노발리스에게 허무의 늪에서 그런 보석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계는 아름답지 못한 결말들로 가득하지 않냐고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반문은 정당합니다. 저 무의미의 시련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좌절의 상처를 끝끝내 극복하지 못하고서 자살할 수도 있고, 역량이 모두 소진되어 단순 규율에만 겨우 복종할 뿐인 자동기계가 될 수도 있으며, 혹은 마치 전날 니체가 비판했던 신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에 나가는 근대인들처럼 위선자로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현실에선 해피엔딩보다 새드엔딩의 힘이 더 세기도 하고요. 그러나 다시 묻건대, 그렇다고 하여 노발리스의 말을 송두리째 부정할 수 있는지요? 무의미로부터 곧바로 자유가 비롯되리란 발생론적 사고는 위험하지만 적어도 그곳으로 가는 역설적인 계기가 되어줄 수 있음까지 부정하는 건 저로선 무용해 보입니다. 삶을 멈출 것이 아니라면 사태의 이면으로부터 부단히 희망을 끌어올려야만 하는 까닭입니다. 다시 노발리스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대야말로 오래전부터 깊은 의미 속에 우리 묘비들 위해 새겨진 소년이구나. 어둠 한가운데 빛나는 위로의 징표요. 한층 높은 인류의 기쁜 시작이로다. 깊음 슬픔에 우리를 빠뜨렸던 것이 지금 우리를 그리움으로 이끌어 구해내는 도다. 죽음 속에 영원한 삶이 드러났으니 그대가 죽음이요 우리를 낫게 하는구나. 물론 우리는 언젠간 어딘가에서 분명 멈추게 될 것입니다. 받아들임을 숙고해야만 할 때가 찾아올 것이고, 무기력한 희망 속에 마약성 진통제를 찾게 될 날 역시도 분명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대의 밤이 다시 한 번 더 무궁무진한 꿈들로 부풀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총총.